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 형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여러가지 회사 생활에 대한 팁들을 알아보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형팬분의 사연은요, 연차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직을 할 때 연차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팬분의 사연을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서 9년 8개월째 근속 근무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딱 10년 근속이 되는 시점에 회사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야, 몇 개월 뒤에 회사가 좀 없어지는 시점이네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던 중에 이전부터 관심 있었던 회사에 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타이틀을 2개월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채우는 것이 회사 생활에서 중요한지,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이직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사연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10년에 대한 근속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10년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직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회사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건 따질 때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형편분의 사연을 토대로 제가 이직의 방법, 그리고 연차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연차가 중요한 이유 3가지 정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고민살롱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스카우트 제안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인재풀 등록, 세 번째가 공채 지원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좋은 건요, 스카우트를 받는 겁니다. 스카우트 받는 방법에는 인사팀에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저도 다이렉트로 연락했던 지원자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인 추천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이죠. 스카우트 제안이라는 게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제 업계에서 정평에 나가지고 엄청나서 인사팀한테 다이렉트 연락이 오거나, 또는 헤드헌터를 통하긴 했지만 사실은 인사팀이 의뢰를 받아서 온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스카우트로 입사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 추천입니다. 나와 잘 아는 사람, 또는 나랑 함께 프로젝트 했던 사람, 또는 협력업체를 같이 일했던 그 회사의 직원이 나를 너무 좋게 봐서 우리 회사 이 포지션이 비었는데 당신 좀 지원하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인사팀에도 이 사람이 가서 저 사람 진짜 괜찮아, 저 사람 꼭 좀 뽑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주는, 대기업에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경력에서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만 인재 이동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인 추천을 통해서 스카우트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이지고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가 헤드헌터, 서치펌을 통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헤드헌터, 서치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회사와 회사의 필요, 그리고 지원자의 니즈를 잘 연결을 시키는 게 이제 그분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헤드헌터가 다 여러분 편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회사와의 관계가 좋은 실력 있는 헤드헌터와 연결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인재풀을 등록하는 겁니다. 자, 이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후순위로 둔 게 공채 지원이에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관계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메리트가 떨어지고 합격 확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공채로 지원하는 것만을 이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2가지 방법이 더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린 인재풀 등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재풀 등록이라는 거는 공채나 수시 채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수시 채용이 좀 가까워요. 항상 인재를 많이 수급해야 되는 기업들이 주로 쓰는 방식인데요,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재풀 등록이라는 그런 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지금 당장의 필요도 당연히 있겠지만 미래 TO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일수록 오픈 포지션이라는 것까지 열어놔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는 없지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이런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회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픈 포지션을 채용하는 데는 진짜 앞서 있는 데인 것 같아요. 인재풀 등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방식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관심을 표현하고 지금까지 나의 이력이나 경력 기수 같은 걸 등록을 해놓으면 그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께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채처럼 합불 결과가 바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되게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에게도 되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많은
많은 기업들, 특별히 산업이나 프로젝트 기회에 있어서 나는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데를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요. 거기에 인재풀 등록이라는 탭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의 간단한 이력 정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께 인사팀이 연락을 먼저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요, 스카우트 제안과 사실 거의 다름이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급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은 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직 방법이 굉장히 좋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경력 이직의 연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년차 정도에는 꼭 좀 이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중고 신입이나 뭐 주니어급 경력은 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제가 딱 두 연차를 여러분께 짚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만 7년차, 6년에서 7년차 정도가 뭐 회사마다 직급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리급에서 과장급 정도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연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연차가 만 10년 정도, 과장급에서 차부장급으로 티핑 이직할 수 있는, 환승 이직이 아니죠. 그냥 환승이 아니고 승격 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직급을 올리고 연봉도 올리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가 7년차, 10년차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외의 연차는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만 3년 미만이면 다 중고 신입으로 취급을 다 할 거고요. 7년차 미만이면 그냥 다 대리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여러분들이 막 직급을 높여서 간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연봉을 뭐 조금 높여가는 거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직급을 높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형편분처럼 10년을 채우는 게 어떠냐? 제가 보기엔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만 10년 정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만 10년을 했냐 안 했냐, 뭐 지금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연차가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봉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이직할 거면 뭐 연봉 잘 받고 경력 인정받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막 주장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인사팀이 막 계산하면서 막 이럴 거예요. 뭐 이거는 공백기니까 빼고요, 또 이거는 뭐 중소기업이니까 빼고요, 또는 뭐 중소기업이니까 반액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팀이 여러분이 연봉 깎으려고 한다, 뭐 이런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인사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인사팀이 여러분 연봉을 깎는다고 뭐 대단한 뭐 성과급을 더 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아마 벌써 망했을걸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회사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봉이나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정 연차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 인사팀이 맞추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연봉을 깎기 위함이 아니라 내부 직원과의 형평성, 회사 내규에 맞는 기준을 잡아주는데 여러분께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조정을 막 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연봉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협상이라는 의미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연봉을 깎는 것 자체가 목적인 협상은 아니다. 가장 여러분을 몰입시키고 내부에도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연봉을 조정하는 과정이 처음에 경력 입사자 연봉 협상이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급여는요, 인정 연차보다는 직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직급이 없는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스타트업 같은 데는 또 직급 자체는 없어도 레벨이라는 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로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차는 그 직급을 받을 정도의 평균의 연차 정도가 쌓였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직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형팬분, 제가 앞서서 결론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공채 지원의 상황이죠. 지금 뭐 스카우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회사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곧 없어질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무슨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이미 9년 8개월이면 그냥 10년이라고 우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업계에서 뭐 날짜 체크해가지고 뭐 3650일 넘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회사는 없어요. 결국 10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한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직이 여러분 커리어 성장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아 나간다면 굳이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회사 내에서 큰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고민되시는 것이 있다면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조언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